네, 종편의 스타, 유튜브의 스타 서정욱 변호사인데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광주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네. 또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철통 부안 속에 그러게 경호가 이제 철통 경호 속에 이재명 기습 사건도 있고 하니까 철통병 경호했어요. 원래는 이제 그 전날 그 대구를 갔죠. 예. 대구 가서 이제 그 정치적 출발지, 정치적 고향이 대구다. 옛날에 그 동대구역에서 왜 3시간 동안 사인해주고 사진 찍고 그때 이제 정치 결심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상당히 그 정치인 한동훈으로 이제 제대로 변화를 잘 하는 것 같아. 학습 능력이 뛰어나니까. 뛰어나. 그 보면 이게 그 넥타이 있잖아요. 넥타이 싹 풀고요. 그다음에 인사하려고 책상 위에 의자 위에 딱 올라가는. 이게 옛날에 이제 그 이해창 총재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해창 총재는 2번 떨어질 때까지는 그걸 못했어요. 점잖했어. 근데 뭐 억울하게 김대국 공작이라 억울하게 떨어졌지만, 그때까지는 어디 못 올라갔거든. 근데 이제 그 떨어지고 나서 또 출마했었잖아 그때. 그때는 이제 막 의자 위에 책상 위에 올라가더라고. 그러게. 좀 늦게 그 이해창 총재는. 근데 그 한동훈 판사 때를 좀 늦게 벗었지.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 바로 제가 바둑으로 치면 이제 그 제가 40년도도 상급인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몇 달이면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정치 관계에 뛰어나다. 몇 달 만에 초단됐어. 그러니까 상당히 그 대구에서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광주. 그리고 왔어요. 이제 이번에 광주 갔는데 뭐 저는 저 누누이 말했지만 김종희처럼 무릎 꿇고 이렇게 빌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광주에 빚이 없다. 한동훈 이제 73년생인데 80년 광주에 무슨 빚이 있냐? 왜 우리가 꼭 제지은 것처럼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느냐? 당당하게 가야 된다. 당당하게.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당당히 갔고요. 오늘 저는 의미가 있는 게 그 보통 가면 5.18부터 가잖아요. 5.18 매역부터 가잖아요. 근데 그 한동훈 위원장은 그 광주 학생운동 기념탑 그거부터 가더라고. 이게 아주 저는 의미 있다 봐요. 그게 좀 달랐네. 광주 학생운동 1929년이잖아. 그때 3.1운동 이후에 가장 이제 그 우리 거족적으로 크게 일어난 독립운동이 광주 학생의 겁니다. 이 탑을 먼저 가가지고 2024년에 광주는 그때가 이제 그 1929년이거든요. 그때 광주를 기억한다. 이런 이제 글귀를 남겼는데 실제 그 이거는 이제 독립운동 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제 좌파들은 어떻게든 이게 친일 프레임 이걸로 이게 하려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 있잖아요. 이걸 먼저 방문하고 그다음에 5.18을 간 이게 저는 상당히 그 기억에 남습니다. 그거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 전략이 좋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려하는 거는 그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파 시민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왜 이러지? 이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이 그거였어요. 예, 그랬죠. 공약이 지금은 뭐냐면 이제 그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반대입니다. 5.18 전문 헌법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뭐 민주화도 중요한데 그렇다 보면 그 부마항쟁도 있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그 육시항쟁도 있잖아요. 그렇지. 수많은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이 있는데 굳이 딱 하나 이렇게 집어여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다 였다 보면 헌법이 누더기 돼 버립니다. 굳이 헌법에 그걸 안 넣는 데서 뭐 우리가 무시하거나 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굳이 헌법의 전문까지 넣을 필요가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그분들이 이제 그 판단할 때는 지금 상당히 그 호남이 또 중요하고 표가 그다음에 수도권에도 호남이 많잖아요. 선거 전략도 있고 뭐 그분들이 볼 때 이제 뭐 민주운동으로 폄하하는 건 아니니까 뭐 개인적으로 이게 그분들이 또 그걸 여차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수에도. 그분들을 또 제가 이게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요거야말로 이게 생각이 다른 요런 내 영역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게 그걸 넣자고 해도 뭐 저는 이게 굳이
억지로 제가 비판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 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미 이제 광주 뭐 민주화 이거는 이제 그 이미 민주운동으로 다 돼 있는데 다만 저는 이제 너무 그걸 이게 그 성역시해 가지고 왜 광주 민주운동을 비판만 해도 처벌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게 저는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뭐 유공자 중에 또 가짜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세출하는 거 이것도 이게 찬성하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뭐 우리 보수층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저희는 표현의 자유로서 서로에게 그 용납할 수 있는 이런 한계다 이래 봅니다. 고육지책으로 그런 발언을 했을 거다. 그래서 사실 헌법 전문에 넣기까지는 아직 과정이 많으니까 국민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약간 립서비스 비슷하게 선거 전략으로 했다고 좀 뭐 이렇게 좋게 봐주시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비판하면 보수 분열대가 그렇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아요. 예, 이미 윤 대통령도 이야기했던 이런 이제 사안이죠. 전문에 안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너그럽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효과라고 그럴까 이제 앞으로의 이런 걸 전망을 해주시면.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저희가 목요일 날 뭐 2시 3시니까 오후에는 이제 그 청주로 가거든요. 아, 청주. 광주 다음에 이제 청주입니다. 저는 청주하면 이게 그 한동훈 청주한시 아닙니까? 아, 그 어릴 때 살았던 데잖아요. 어릴 때. 자랐던 고향 아버지 태어나는 게 본적지 있잖아. 고향은 이제 그 강원도 춘천 춘천이고. 춘천. 근데 어릴 때 청주에서 좀 자랐다. 그래서 서울로 왔어. 그래서 옛날에는요 청주 흥덕에 출마해라 이런 말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불출마 쪽으로 본인이 희생하겠다 했지만 청주 감옥이 열렬한 또 환영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데 그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이제 그 8일 날요 그 강원도 춘천에 가거든요. 아 거기서는 뭐 원래는 이제 그 정치인은 텃밭이 있어요. 텃밭이 있어야지. 그게 있어야 돼요. 맞아. 뭐 이준석이처럼 이제 뭐 노원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노원은 이게 세 번에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야, 청주나 춘천 이쪽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고향의 금이 환영하는 이런 걸로 실제 그 캐스팅 보트는 충청입니다. 어차피 이게 영남, 호남은 이제 국민의 민주당이 다 나눠보니까 그러면 이제 충청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점에서 이제 그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도 아버지 고향이 그 논산 그 있잖아요. 조금 이게 충청도에서 제일 봤죠. 아버지 고향도 덕보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 고향 중요하지.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위원장은 아예 청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충청에서 한동훈 바람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제가 그러면 뭐 이재명의 그 피습 사건을 이제 지금은 약간 위축됐는데 이제 정치적 발언도 그렇고 이건 뭐 금방 해소되니까 한동훈 바람은 지금부터 이제 세진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가장 최근 조사만 보면요. 아마 TV조선에서 이제 그 그저께 양자 대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38대 38 이래 놓은 게 있고요. 전부 이제 오늘 놓은 것도요. 다자 대결도 이제 이거 한동훈하고 이재명이가 38, 35 오차범위 순위를 못 가릴 정도로 둘이가 양강이에요. 그 밑에 이제 그 4%가 3명 있었잖아요. 뭐 김동연, 이낙연, 그다음에 오세훈 이래 있었거든요. 지금 상당히 그 이재명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강력하게 선두주자로 이렇게 각 진영에서 이파전 벌이고 있는데 저는 문제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 아직까지 이게 그 재판이 하나도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게 이재명하고 자꾸 한동훈 가상대결 하는데요.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맞아. 왜냐하면 오히려 김동연이나 그 이재명이가 저는 대선 넣을 확률은요. 진짜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제가 한번 말했지만 재판 하나가 이제 무죄 받을 확률이요. 3%입니다. 그러니까 100건 중에 3건이 무죄 나오거든요. 근데 이재명이가 지금 재판이 10몇 개예요. 거기서 지금 이제 성남 FC만 4개예요. 그다음에 선거법이 백현도 김문기 2개예요. 그 따로따로 재판이 따로죠. 6개. 그다음에 대장동은 2개예요. 배임하고 부패 방지.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지금 11개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11개를 다 동시에 무죄를 다 받아야 돼요. 하나라도 이게 삐끗하게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면요. 하다못해 이게 위정교사 있잖아. 이것만 유죄가 나오도 출마가 안 돼요. 피선거권이. 근데 제가
법조계에 있었지만 어떻게 10몇 개를 동시에 다 무죄를 받는 이거는 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이다. 또 앞으로도 몇 개 더 남아 있고. 그렇다면 저는 결국은 이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못 나온다. 아마 이제 지금 한동훈하고 이재명 가상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 의미 없다. 오히려 저는 저쪽은요. 오히려 김동연이나 이쪽으로 이게 더 우리가 주목하고 대비를 해야지. 뭐 이재명은 저는 끝까지 출마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마는 어렵다. 그래 그나마 그게 이제 그러면 총선은 이제 대선은 이재명 출마하기 어렵다. 총선까지는 어떻게든지 비벼가지고 이걸 총선에 압승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야 자기 사법 리스크도 어떻게 막고 그래야 또 대선도 어떻게 비빌래니까. 그러니까 총선까지는 이제 이재명 판결은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배성희 변호사가 맡고 있는 위정 교사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총선 전에 충분히 가능했잖아요. 근데 또 그 뭐 필습인지 뭔지 해가지고 2주가 또 연기돼 버렸어요. 재판을 시작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건은 총선에 거의 안 놓을 겁니다. 직접 판결은. 근데 문제는 이제 뭐 가능한 게 미리 보는 판결이 놓을 가능성이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화영 있잖아요. 이화영에서 이제 그 판사 기피 신청한 거 있죠.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기각대가 끝났어요. 그럼 재판이 진행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화영이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정의를 한 90몇 명 무더기 신청하자. 검찰에서 신청 안 한 증거를 검찰이 다 철회했거든요. 필요 없다고. 그러면 신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검찰이 안 냈으니까. 원래 검찰이 낸 거 중에 부동의하면 정의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화영 측에서 선고되면 큰일 나니까 정의를 90몇 명 무더기 신청하자. 판사가 다 기각하면 되죠. 시간 끌기 잡죠. 판사가 신진우 부장 판사인데 다 기각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뭐 선고가 이화영있게 놓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 다음에 여덕의 위정교사도 이제 김진성 씨는 자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김용도 나왔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2월 13일에 김인섭이에요. 백현동의 김인섭. 이 재판이 나오면요. 이재명 볼 것도 없지 뭐. 그냥 백현동이 국토부 협박이 전혀 없었다. 김인섭이 로비인데 해가지고 국토부 상향된 거 아니냐. 이게 넣어버리면 저는 이재명한테 치명타라 보거든요. 결국 이재명이가 과연 총선까지 다 이게 지휘할 수 있을까? 이것도 상당히 미지수다. 거기에 가장 핵심은 이화영 판결과 그다음에 이화영 판결은 이제 애매합니다. 계속 끌려고 하니까. 근데 2월 13일에 김인섭 재판은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백현동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선거법 이재명 거 볼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이가 대장동, 백현동, 배임도 있잖아, 본류. 백현동이 재판이 3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월 13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이미 선거법이고 뭐고 이재명이가 도저히 못 빠져나간다. 이렇게 판결이 되면 동료될 거예요. 동료되겠지. 그러면 이게 총선도요. 제 생각에는 이재명이가 공천권까지는 좀 휘두르고 그러고 이게 자기가 지지율이 막 떨어지거나 어려우면 싹 근데 얼굴마담을 내세우는 거예요. 뭐 김부겸이라든지 이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끝까지 이재명이가 지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다만 이제 공천권은 해놓고 쇼로. 이재명이 하면 쇼 아닙니까? 단식 쇼, 피섭 쇼, 뭐 쇼, 전부 이게 별의별 쇼가 있는데 아마 그때 되면 저는 이게 얼굴을 약간 민주당이 간판을 좀 바꾸는 왜 선거 지면 자기도 끝나는 거 아니까 내 얼굴로는 이게 선거 어떻게 치르냐 그건 알잖아. 그러니까 공천권은 내가 묻고 그 다음에 얼굴마담을 내세우면 뭐 자기가 여러모로 좋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농하다 봐요. 농하다. 자, 총선판 자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그것도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